시작합니다. 지친 일상에 휴식이 필요한 분들, 정체된 신앙에 도전이 필요한 분들 있으시죠?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이스라엘 성지 곳곳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고 도전이 되는 곳, 바로 그곳, 성지. 그렇죠. 네, 오늘은 어디로 안내해 주시나요?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네, 최북쪽, 네. 북쪽 아벨 벳 마가. 아벨 벳 마가. 예. 이름부터 참 어려운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 성경 시대 때부터 네. 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면서 네. 예나 지금이나 레바논의 국경에 접한 곳이고요. 그 아벨 벳 마가와 또 이 레바논 이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네. 흘러내리는 폭포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긴장감이 감돌 것 같지만 평화로운 네. 접경 도시 메툴라 그 지역을 봅니다. 그렇군요. 레바논과 또 인접한 곳을 우리가 오늘 가게 되는데 지도로 한번 저희가 그렇죠. 좀 확인을 하면서 예. 갈까요? 자, 사실 뭐 이스라엘 사해가 있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는데 네. 최북쪽으로 올라가면요. 네.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최북쪽 이 레바논 국경이죠. 이 국경에 아벨 벳 마가. 아벨 벳 예, 마가. 아마 이름도 생소할지 모르지만 네. 굉장히 역사적인 도시고요. 이 도시에서 이 레바논 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네. 폭포도 보시고 네. 또 실질적으로 현대의 접경 도시의 분위기를 봅니다. 그렇군요. 이 지도 완전 끝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네, 저희가 자칫하면은 지도를 넘어서 아마 있을 뻔했는데요. 이스라엘에 네. 오셔도 네. 이 북쪽까지 올라가기는 극히 그러게요. 드물 터인데 네. 오늘 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네. 한 번쯤 가봐야겠다. 한 번쯤 가봐야겠다. 네. 역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곳들을 선정해서 가장 먼저 성지가 좋다 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얼른 네. 화면으로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함께 가보시죠. 자, 저기 메툴라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제 이 레바논과 이 접한 곳을 네. 이 평화로운 이 장벽이다 이런 뜻을 갖고 평화로운 있는데 장벽. 예, 보시죠. 제가 지금 요거를 통과하면 이제 이 레바논과 불과 한 몇백 미터 앞두고 있는 네, 곳이고요. 이렇게 국경을 넘고 있으신 예. 거예요. 네. 서 있는 이곳이 이스라엘 최북단 메툴라라고 하는 마을과 레바논 남부 마을이 접해 있는 국경입니다. 이 지역은 밀리터리 에어리아. 그러면서 군사 이 지역. 아랍어가 군사 지역이고요. 써 있는 것은 이 평화시에는 이 레바논 남부에 있는 그 레바논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까지 와서 일을 하고 그럼요. 예. 교류가 있고. 또 아픈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곳이었대요. 그렇죠. 그러나 2000년 이후에 이제 두 나라의 이 국경이 긴장이 되면서 지금은 완전히 이 클로즈 닫혀 있는 거죠. 긴장 상태가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네. 저 보시죠. 이게 이제 저게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왕래가 가능했던 곳이고요. 그렇군요. 레바논 사람이 들어와서 일도 하고 했었던 곳인데 불과 20년 전까지만 예, 해도. 2000년 인티파다 이후에 지금 굉장히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는 네. 그런 군사 지역이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2000년대에 이 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본격화되면서 네.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라고 하는 네. 그 이제 그 저항 테러 뭐 이런 네, 분들이 세력이. 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지금은 가장 삼엄한 곳 중에 하나가 됐고요. 저 보시죠. 네. 이 장갑차가 우리는 이 관광객 방문자들은 자유롭게 다니지만 네. 곳곳에 네. 이렇게 장갑차가 되어 있고 바로 이곳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다리입니다. 그래요? 예,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게 왕래가 왕래가 가능한? 됐었었는데 네. 지금은 저렇게 마치 우리 북한과 남한의 네. 그 휴전선과 같은 곳이 있고 네. 특히 레바논 쪽에서 들어오는 물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오면서 보시죠. 이러한 폭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폭포가 지금 레바논 쪽에 있는 폭포인가요? 그렇죠. 네. 이온하게 되면 이온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면서 네. 그곳에서 발원된 물이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네. 곳곳에 이제 비무장지대 또 이렇게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그 삼엄한 지역을 보시고요. 네. 바로 이곳이 이제 훌라 계곡의 북쪽에서 남쪽을 본 곳인데 네. 바로 요겁니다. 이게 뭐죠? 이곳이 네. 아벨 벳
벳마가라고 하는 아벨 벳 마가. 이 다윗 시대 때에 네. 다윗 시대 때의 이 중요한 성읍이었는데 제가 이걸 한번 성경 구조를 네. 한번 읽어드리는 것이 네. 이해가 도울 텐데요.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다윗 왕은 요압을 보내서 이제 이 세바를 찾는데 네. 이 세바가 도망간 곳이 최북쪽 마을 방금 이제 보신 저희가 본 예, 아벨 벳마가. 이곳이 이제 14절, 20장, 사무엘하 20장 14절에 보면 네. 세바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네. 아벨과 벳마가와 벳온 땅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 아벨 벳마가로 이제 마침내 이 잠입해서 숨어 있는데 네.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네. 이 성을 이제 공격해서 이 세바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이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나와서 네. 이 19절에 보면 이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네.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어머니와 같은 성읍 이 어머니와 같은 성을 멸하라 하시나이까 당신이 쫓고 있는 세바만 내어주면 될 일을 왜 성 전체를 굳이. 공격하느냐 그래서 이제 요압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네. 그 숨겨있던 세바를 찾아서 목을 베어 네. 요압에게 넘겨주니 요압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이 지혜로운 여인 덕분에 아벨 벳 마가를 저희가 그렇죠. 지금까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성이 이제 살아난 거죠. 성민이 살아난 그러네요. 거죠. 그런데 박사님이 아벨 벳 마가가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뭐 아벨 벳마가 아벨과 벳마가 이제 네. 뭐 마가의 집이다라는 뜻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레바논 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길목이에요. 사실 지중해 쪽도 있지만 네. 높은 이 두로의 네. 사다리라고 하는 산이 접하고 있어서 네. 오히려 해안 쪽으로는 모지 못하고 바로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메툴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네. 그래서 아벨벳 마가는 이스라엘에서 이 발견되는 고대 성읍 중에 네. 성경에 나오는 네. 성읍 중에 최북단. 최북부단에 있는 섬을.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올 수 있는 길목이 네, 있다고요. 길목에 있는 곳. 계속해서 좀 화면으로 볼까요? 예. 네. 사실 다윗 시대 때 하면 지금부터 3,000년 전이잖아요. 네. 뭐 그때도 성읍이 있었던 것처럼 네.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 지역,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이스라엘 독립할 그 임세에 사실 네. 이 지역은 이미 레바논 지역에 편입되어야 될 땅이었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장소를 유대인들이 네.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오면서 네. 마침내 유대인들이 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스라엘에 편입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굉장히 좀 비옥한 것 같은 비옥하고요. 느낌이에요. 네. 소득주 방금 보셨지만 네. 그러나 이것이 최전방인 만큼 이제 이스라엘 벙커를 만들어서 네. 참호도 만들고 요것이 이제 곧 가게 될 메툴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네. 이스라엘의 최접경 마을이면서 굉장히 조용한 도시입니다. 조용한 곳. 예. 자, 제가 이 아벨벳 마을에서 이 헬몬산을 보는데요. 이게 지금 헬몬산이군요. 이 헬몬산은 뭐 2,700m에 네. 이 눈이 오면 이 봄까지 눈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사실 이 아벨벳 마가 지역은 아직까지도 발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그래요? 않았습니다. 네. 아마 발굴을 한다면 일부 이제 하는 지역을 제가 네. 보여드리겠는데 이 다윗 시대 때 이후에 이스라엘의 네. 이 삶의 구조라든지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네. 자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이 없었던 건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발굴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 시대를 층층이 건물이 쓰고 무너지면서 네. 이렇게 이 비접는 거가 봐도 이 건축의 구조라든지 일치하지 않고 네. 재료가 일치하지 않고 즉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구조의 건물들이 서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여름마다 시즌이 되면 하는데 이제 가만히 보면 네. 참 다양한 시대에 살아갔을 이스라엘의 그렇죠. 최북쪽의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거지요. 네. 어떻게 살았었는지 이런 예. 흔적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고. 일부 발굴된 지역을 보면 여기가 이제 부엌이었던 것 같고 여기가 방이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제가 성의 이 동쪽 끝을 찍고 있는데 수로까지도 있어요. 수로도 있어요. 이 성 안에서 발생된 이 물들을 쭉 끌어다가. 뻗어내는 물도 돼 있고 네. 사실 뭐 이
이 세바가 숨어들을 정도로 이미 3,000년 전에 성을 이루었고 또 그곳의 성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요거는 네, 이건 어떤 나무죠? 이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 예, 아. 요것은 합한채. 합한채, 이게 뭔가요? 합한채 그 르우벤을 낳을 때에 네. 이제 이 합한채를 이렇게 들이물어서 이 야곱이 이제 하룻밤을 양보를 하고 또 요때가 이 백합화가 피는 아네모네죠. 네. 참 오래된 도시만큼 참 보는 것 자체가 아주 우리에게 그 역사성을 말해주고 네. 신선해요. 사실 성지의 이 성읍은 네. 특히 봄철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얼마나 꽃도 많이 나오고 네.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지 네. 이 상쾌하고 네. 힐링을 할 수 있는 네. 곳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도 쭉 지금 살구나무인가요? 그렇죠. 이 오른쪽에. 살구나무 단지도 네. 많고요. 네. 제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북쪽에는 이 살구가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아몬드죠, 아몬드. 네, 네. 제가 이 예레미야에는 살구나무로 되어 있지만은 네. 원래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예. 근데 꽃잎이 저희가 알고 있는 벚꽃이랑 좀 비슷한 것 거의 같아요. 같아요. 우리가 이제 벚꽃 구경을 가듯이 네. 살구나무 구경을 많이 가고요. 네. 이 아벨벳 마가의 조금만 더 북쪽으로 한 네. 1-2km만 올라오게 되면은 네. 이 이온 이온. 이 이온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인데 네. 즉 레바논에 있는 이온 지역에서 발생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곳입니다. 아, 이곳으로 레바논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는 예.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메툴라 지역에 이제 그 폭포를 일부 보여드렸는데 네. 가장 폭포다운 폭포가 바로 이온 폭포. 굉장히 물줄기가 높은 예. 데서 떨어지나 봐요. 보세요. 이 메마르고 이 무더운 이스라엘의 네. 그 이미지에 이러한 폭포가 이스라엘 쪽 바로 접경지에 있다는 것은 네. 그래서 이곳이 현재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고요. 공원으로. 이 공원 티켓으로 이제 패키지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은 여기만 들어가려면 한 6,000원에서 8,000원을 내야만이 들어가 볼 수 있는 네. 우리 성지가 좋다 시청자분들께 이온 폭포를 소개합니다. 무료로. 예, 이게 들어가게 되면 네. 이 물 떨어지는 이 폭포 소리만 들어도 무더운 여름의 시원함을 네. 줄 수 있죠. 사실은 이 지역 이렇게 북단 쪽으로는 잘 안 가잖아요. 안 가죠. 일반적으로는. 예. 근데 이렇게 화면으로 담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정말 꼭 가봐야겠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이제 왜냐면 드네요. 우리가 이제 북쪽에 사실 텔단과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긴 하지만은 네. 북쪽에 올라가게 되면 길이 갈라져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메툴라까지 올 생각을 못하지만 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아벨렛 마가를 통해서 이 요압 장군과 그 지혜로운 여인의 스토리를 본다든지 또 사실 제가 접근했던 레바논 국경도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만큼 이 분쟁에 네. 이 최접정기인 것 같지만 막상 들어가면 네. 굉장히 조용하고요. 아. 여기에 이 게스트하우스 민박집들이 있는데 그래요? 오히려 18세 미만은 오지 않는 곳. 왜냐하면 정말 조용함을 네. 느끼고 싶어하는 어른들이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와요. 네. 이런 분들이 있는 곳에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바로 이러한 물이 있는 곳인데 네. 오늘 오늘 소개드린 이 아벨벳 마가 네. 그다음에 메툴라 네. 그다음에 레바논 그 접경 지역 그다음에 이온 폭포는 한 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다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만일 네. 이 북쪽을 가셔서 이 텔단과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보시고 조금 시간을 할애하신다면 네. 바로 이 메툴라 쪽으로 방향을 이동을 트셔서 해서. 네. 불과 한 16km밖에 안 됩니다. 얼마 되지 한 10여 않네요. 킬로도 되는 네. 그곳에 오셔서 지금 보셨던 이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네. 그 특이한 환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국립공원으로 또 지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어떤 휴양지나 이런 역할도 하고 있나요? 그렇죠. 네. 일단 이 국립공원 자체가 이제 우선 자연 보호의 경격도 있지만 네. 이스라엘에 한 100여 곳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가장 특이한 곳 그리고 대부분이요 네. 성경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음식도 먹고 피크닉을 즐기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하나하나 장소를 돈을 내고 가면 굉장히 비싼데 네. 이것을 한 대여섯 장소 낼 그 비용을 합해서 티켓을 사게 되면 패키지로. 2주 내에 네.
그 마음껏 둘러볼 수 있는 네. 그런 할인 티켓도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걸 또 구입해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쫙 둘러보는 것도 한 가지 그렇죠. 팁이네요. 네. 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지를 잘 즐길 수 있는지 그런 아주 좋은 팁까지 또 전해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가 됩니다. 또 어디로 안내해 주실지. 기대해 주세요. 네. 성지가 좋다는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퀴즈가 나가고 있는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정답과 함께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현지에서 공수해온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